영화 빌리 엘리어트라면 다들 가슴 따뜻한 성장 스토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 영화가요, 단순히 한 소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영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던 시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작품이에요. 한 소년의 춤이 어떻게 한 시대의 경제적 격변을 상징하게 됐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빌리가 춤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설명하는 이 강렬한 대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감성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영화의 중심에는 아주 거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쪽엔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소년의 개인적인 꿈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1984년에서 85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광부 파업 속에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한 공동체의 절박한 투쟁이 있죠. 자, 그럼 이 두 세계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볼까요? 먼저 잿더미 속에서 춤을 추는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를 둘러싼 세상, 즉 케인즈주의라는 경제적 합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대처주의라는 거대한 혁명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시끄럽고 논쟁이 많았던 시기, 더럼 카운티의 가상탄광 마을인 에버링턴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리가 살던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소년이 태어나면 발레리노가 아니라 광부가 되는 게 당연했던 곳. 아주 거칠고 남성적인 노동자 문화,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산업과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의 연대로 만들어진 세계였죠. 그러니까 빌리 앞에는 아주 뚜렷한 벽이 있었던 거예요. 성별과 계급이라는 벽이요. 광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권투글러브를 껴야 했고, 발레는 있는 집 사람들이나 하는, 그것도 남자애는 절대 해선 안 되는 그런 예술로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빌리의 아버지와 형은 도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웠던 걸까요? 이 파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경제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는요, 전후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석탄 같은 핵심 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 이게 바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 미만. 이게 당시 노동자 계급에게 그 세상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안전하게 느껴졌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야말로 평생 직장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이 단단해 보였던 합의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위기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됐죠. 네, 바로 그 70년대의 위기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새로운 리더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죠. 대처가 들고 나온 경제정책, 이른바 대처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정부는 빠지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국영기업은 민간에 팔고 규제는 풀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건 그동안의 전후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대처 총리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There is no alternative. 줄여서 티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자유시장 경제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보이죠. 케인즈주의가 우리 사회, 집단의 책임을 강조했다면 대처주의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웠던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정책이 어떻게 현실이 됐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부가 탄광 20개를 닫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2만 명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게 바로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파업의 시작이었죠.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파업이 단지 광부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결국엔 이웃끼리, 동료끼리, 심지어 영화에서처럼 아버지와 아들까지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빌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빌리의 개인적인 여정이 당시 영국 사회를 휩쓸었던 이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가 되거든요.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춤을 보고 모든 걸 깨닫는 장면. 평생 지켜온 신념을 버리고 파업을 깨고 일하러 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료 광부들이
자신들도 굶고 있으면서 푼돈을 모아서 빌리를 런던으로 보내주죠. 이건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마지막 연대가 빛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이야기의 달콤 쌉쌀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빌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명문 발레 스쿨에 합격하며 꿈을 이루죠. 하지만 그를 키워낸 공동체는요, 1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패배하고 탄광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탄광 마을에서 런던의 무대로 향하는 빌리의 여정은요, 영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거대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동조합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졌으며 남과 북의 격차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빌리의 성공은 예술이라는 새로운 경제의 상징이 된 거고요. 그의 가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낡은 경제를 대표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한 개인의 눈부신 성공이 그가 속했던 공동체의 패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셈이죠. 빌리 엘리어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과연 누가 빌리처럼 날아오를 기회를 얻고 또 누가 그의 아버지와 형처럼 어두운 탄광에 남겨지게 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